안녕하세요. 대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겸이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사업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이녹스 리튬에 1,000억 원 금전 대여까지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 찍히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노x 첨단 소재를 바라볼 때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노x 첨단 소재는 디스플레이에서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삼성과 LG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밀고 있는 컴텀 닷 OLED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학 필름을 이노x 첨단 소재가 국산화를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W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밀고 있는 대형 OLED 패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봉지 필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WOLED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의 1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가 예상된다라는 기사죠. 그럼 키움증권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4억 원을 나타내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91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04억 원이다. 이 수치는 이제 전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405%, 전년 동기 대비 135%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최근에 또 OLED에 대한 수요 보진이 있었지만은 이런 OLED 수요 보진과 어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점유 하락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OLED에 대한 사업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 글로벌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 확대 효과에 힘입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수혜는 더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TV뿐만 아니라 중소형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왜냐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봉지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지 필름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이제 OLED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죠. 이 전공정에서는 TFT 기판 위에 유기물질이 증착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증착 과정을 거쳤을 때는 이 수분과 산소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 금속판 같은 이제 금속 봉지 필름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OLED 산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봉지 필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런 뿐만 아니라 대형 OLED TV에서 호재를 보게 된다면 이게 있습니다. 삼성과 손잡은 LG 디스플레이 경사가 겹쳤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동맹 강화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판매 확대 등 겹경사를 맞으며 올해 실적 만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12일 업계와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 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삼성전자와 OLED 및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 장기 공급 계약을 합의했다. LG 디스플레이는 향후 5년간 삼성전자의 화이트 OLED, WOLED죠. 패널을 500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한테 WOLED 패널 공급한 거는 이제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에서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약 10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올해는 약 70에서 8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WOLED 패널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 말쯤인가 그때 약 90만 대에서 한 110만 대까지 한번 추정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삼성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90만 대 정도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70만 대에서 80만 대까지 수준이다라는 거였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게 이 단순하게 올해만 70에서 80만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500만 대까지 공급할 거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이제 매출원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기사가 실현이 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WOLED 패널 500만 대를 공급하게 된다면 그런 LG 디스플레이가 밀고 있는 WOLED에 대해서 봉지 필름을 만들고 옥수 첨단 소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밀고 있는 컴턴다 디스플레이 OLED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또 소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둔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대형 패널처럼 어떤 제품 교체 주기가 길거나 또 가격이 비싼 TV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4년도쯤 돼 가지고 순위가 인하가 되고 어떤 물가가 조금 잡히게 되게 된다면 그리고 실질적인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삼성의 퀀텀다 OLED 출하량도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노스 첨단 소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컴턴다 OLED에 들어가는 이제 과학 필름을 원래 일본 기업에서 이제 스미토 뭐 화학과 이제 니토텐코에서 만들었었는데 이노스 첨단 소재가 국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죠. 컴퓨터 OLED는. 그리고 WOLED 같은 경우는 다시 넘어가자면 일단 삼성에서 올해 70에서 80만 대 수준을 납품할 것 같은데 또 자체적으로 이제 출하량을 올해에만 600만 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뭐 TV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봉에서 봤을 때 가격이 이제 17,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점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이 크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는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또 많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매물대이자 60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봉상에서 상승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쌍바닥으로는 안 되고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이 오게 되면 이제 이평선이 조금 완만해지게 되거든요. 완만해지게 됐을 때 이 캔들이 20평선 이에 잘 안착을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안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반등이 왔을 때 15,000원부터 잘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잘 지지가 일어나냐 그리고 다시 반등할 기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봉상에 대한 시나리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 이평선들과 60과 120평선이 점점 모이고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승했을 때 뭐 한 31,000원까지 왔다가 이런 부분 다시 하다가 뭐 이렇게 횡보. 이런 횡보가 오다가 이런 박스권 상단 위 한 2,000원 부근들을 돌파하게 되면서 안착을 하게 되고 반등이 오게 된다면 뭐 추가적인 한 5,000원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이 왔다가 하락을 했을 때 27,500원 부근과 26,000원 부근들을 이탈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마땅하게 추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매출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게 되려면
어떤 전방 산업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소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많은 패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노x 첨단 소재처럼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을 볼 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일어나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처럼 이노x 첨단 소재가 실제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지 말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노x 첨단 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이노x 첨단 소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